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 안 하시네요. 오늘은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게 좀 식상하다는 비판이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주제 어떤 건가요? 뉴워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설명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시죠. 네. 오늘 문제는 근데 너무 쉬워서 힌트만 들으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자주 머무르면서 생긴 말입니다. 힌트 한 가지 더 드리면 뭐 거의 정답인데요. 네. 집에서 머무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비슷한 말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힌트가 비교적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집에만 있는 집콕. 집콕. 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 단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뭐 좀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집콕 쪽 맞습니다. 다음에는 좀 어려운 문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미적분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의 일상생활 완전히 바꿔놨죠. 이제 하나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었고 우선은 그 어느 곳보다 지금 큰 변화를 맞은 곳이 바로 집콕 쪽, 방콕 쪽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콕 쪽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배달 문화도 활성화됐고요. 비대면 서비스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경제의 성장세도 매서운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이런 게 늘어나면서 좀 더 그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다양해졌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 배달하면 음식, 마트, 뭐 음식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편의점도 지금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GS25는 아이스크림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1000여 점을 시작으로 3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달 말에는 전 점포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상품 종류도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TV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조정석 씨가 이 광고를 하던데 요즘 휴대폰도 이 점포에 찾아가서가 아니라 음식 배달처럼 이렇게 직접 배달이 되더라고요. 자,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주문을 하면 안방까지 총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통 3사가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 시장이 위축되자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에 나선 겁니다.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주문을 하면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그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직원이 휴대전화 배송, 개통, 초기 세팅은 물론 데이터를 이전하고 중고폰 감정과 판매까지도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매장도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 비대면 서비스 진화를 보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이제 가서 바로 커피를 받아오는 이런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이게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뭐 그동안은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뭐 배달 음식 주문과 달리 식당, 카페, 뭐 상점 등에서는 타인과의 대면이 당연하다는 게 그간의 정석이었는데 이제는 네. 뭐 옛말이 됐습니다. 1, 2년 전부터 무인 주문대가 확산을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IT 업체들이 아예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더 많은데 체인점이 아닌 동네의 이 작은 카페에서도 매장 테이블에 앉아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서비스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한 걸 픽업을 해가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네요. 주유소에서도 이런 서비스 사용 가능하다는 거 혹시 뭐 알고 계시겠죠? 아니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주유소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주유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주유 앱에 차량 정보를 등록을 하고 방문할 주유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름 종류를 그리고 주유할 양까지 결정을 한 뒤에 결제를 해놓으면 주유소에 가서도 직원을 만나지 않고 네.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따로 건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주유 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최근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하고 자차 운행을 늘리면서도 타인과는 가급적이면 이게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대중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백화점이랑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차에 직원이 직접 장바구니를 실어주는 드라이브 서비스가 바로 요즘 인기입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고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착안을 해서 농산물과 뭐 회 이런 거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하는 아이디어가 보다 확산한 결과인데 원하는 제품을 바로 픽업을 하면서도 타인과는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네요. 네. 기존에는 이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사실 더 많았는데 한층 더 진화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독 서비스가 지금 한층 강화를 했습니다. 뭐 네. 빵, 커피, 과자, 양말 다양한 품목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건 기본이고요. 한 업체는 얼음컵 정기권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를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사두고 이용을 하는 구독 서비스 이런 건데 이 베이커리도 마찬가지로 한 달치 식빵이나 커피를 한 번에 미리 결제를 해서 필요할 때 하나씩 받아가면 80% 정도로 깎아줍니다. 백화점들이나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선결제 방식의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80%까지 할인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저도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이렇게 기업별로 구독 서비스와 품목이 다양해지면 경쟁도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당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들의 경쟁이 네네. 치열해지면 좋은 건 역시 우리 고객들이죠. 그렇죠. 좀 더 다양하면서도 저렴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독 서비스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근데 코로나19에 따른 고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는 이 마진을 더 줄이더라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통한 충성 고객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소비자로서는 저렴하게 물건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구독 경제가 좀 확산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실제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약 2,150억 달러였던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5,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오프라인 매장의 그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 추이를 봐도 평균적인 시장 성장세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오프라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함께 박상률 기자와 짚어봤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지형이 변화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과 나누는 공유 경제 대신에 비대면 서비스 같은 구독 경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더 꼼꼼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